복순 언니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희는 쌍복순이에요. 쌍복순. 이렇게 순둥이처럼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 이름대로 네.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박씨였으면 박복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예, 조상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순간 박씨가 아닌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는 분 박복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의 덕을 요즘에서 봐요. 네, 요즘에 이렇게 해설지에서 관광객들을 만나면 예리해. 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직업과도 참 잘 맞고 있구나 해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저는 아직 오랫동안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선배님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해석사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일들이 그렇게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되게 그 일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인생 이모작을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모작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하다가 요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할래? 잘하는 일을 할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 해설사?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왠지 아무도 모르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도전을 했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 많지요. 그런데 또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선배님들처럼 20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하신 거 보면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여중을 다녔어요. 그런데 교대를 갓 졸업하시고 부임하신 역사 선생님, 그때는 국사과목이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당시 이제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신군부가 집권을 해서 매우 암울하고 서슬퍼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용감하신 역사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어린 제자들한테 어떤 올바른 역사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 네. 잘 모르잖아요.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심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도 되게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스승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을 찾게 된 거죠. 장래의 마음을 꾸면 나도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것도 역사 선생님. 그런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추 이제 비슷한 길을 가고 있고 30 중반에 시작했는데 50 중반이 됐어요. 근데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이모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사실은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육아 때문에 일을 이제 쉬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때 이제 파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처럼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파주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겨주는 또 역할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를 더 좋아하게 됐고 파주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잠깐만 살다가 다시 서울로 나가야지 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남편의 직장까지 옮겨가면서 우와. 여기에서 머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좋아하고 있구나, 또 제2의 나의 직업을 선택을 잘했구나, 이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역사를 좋아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이 파주. 예,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운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파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북한 방송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제 얘기를 가끔씩은 이렇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 해설을 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 15,000보 이상 걸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파주가 특히 좋은 게 공기예요. 이 공기 이것 때문에 저는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설사 하다 보니까요, 가장 부러운 분들이요. 저도 물론 여기서 한 20년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파주에서 나고 잘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들어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저희 헤이리 예술마을에 가면 7번 게이트 쪽에 이장의 숲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 또 딱 올라가면 북한 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산 통일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풍광이 조금 보이면서 파주 지역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풍광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와도 어느 곳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진하고 이렇게 해놓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채택이 돼서 어느 순간 딱 설치가 되는 거예요. 상금 안 나왔어요. 상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상금 시민 제한 맞습니다. 좀 나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상금을 또 우리 파주페이로 받았다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는 매해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막내다. 사실 나이는 막내가 아니지만 항상 막내다, 오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선배님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하다가 보면 또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되려 자신감이 좀 다운됐어요. 그래서 내가 슬럼프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좀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그만. 공부 그만. 이제 그만. 해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임진각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설사 부스가 없어서 사라진 팔각정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하루 종일 해설을 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뭐 한여름에도 그 자유의 달에서 땡볕을 다 받아가면서 얼굴에 기미 이거 다 친구가 되고 겨울에는 그 칼취에 콧물이 얼어요 바로. 그리고 볼이 불타는 고구마가 막 되고 근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또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말쑥하게 차리고 되게 잘생긴 남자분이 저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네요. 뭐지? 이거 뭐지? 나 스카우트. 어떻게 들여다보니까 AFN 기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청하시는데 두근두근하죠. 갑자기 난데없이 시간이 지나서 제 기억에서 이렇게 잊혀질 무렵에 전자메일 한 통이 도착을 한 거예요. 걔를 열어봤죠. 그분이 그 당시 일을 이렇게 기사를 써서 이렇게 재미동포들에게 송출을 했는데 그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자신문이라 정말 매우 난해해서 그때 이제 햇병아리 시절이라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장상이. 그래서 근데 그런 뿌듯한 마음이 하면서 들어요. 보람을 느낄 때가 좀 많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좋은, 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수어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위해서 수어 교육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면서 다시 자극을 받아서 조금씩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마침 최근에 한 두세 번 정도 장애인들을 만나서, 특히 이제 농인분들을 만나서 수어를 부족하지만 하면서 하게 됐는데, 내가 이러기 위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 예전 그 30년 전부터 이렇게 수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자극이 돼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캠프 그리브스 당시에 근무하셨던 미군이었던 분이 자신의 딸,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을 데리고 올해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굉장히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보존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고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가시면서 또 우리 한국 그 남과 북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신 그 옛 미군 병사에게 굉장히 감사함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제가 마음에 너무 예뻤다 하는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딱 집 문 앞을 나왔는데 초등학생이 저 선생님 해설 들어서 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일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새싹에게 제가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그 새싹이 나를 보므로 해서 아마 더 많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이런 분들에게 맞춤 해설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는 오늘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해설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